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아디슈 김전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소식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네, 그럼 3월 12일 데일리 아디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에 또다시 폭락했습니다. 이날의 미 증시 이슈는 WHO의 팬데믹 공식 선언입니다. 전날 팬데믹 위협이 매우 현실화됐다라는 우려의 메시지를 내놓은 지 단 하루 만에 공식적으로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뉴욕 증시는 2009년 신종플루 이후에 11년 만에 처음으로 강세장을 종식하고 약세장에 들어섰습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코로나19는 전 세계 110여 개국에서 12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했고요. 사망자 수는 4,3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대규모 집회가 금지가 되고 있는데요. 워싱턴 DC 보건국은 필수적이지 않은 대규모 집회와 컨퍼런스, 회의를 5월 31일까지 연기하거나 취소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에 따른 혼란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메르켈 총리는 이날 베를린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세계 인구의 최대 70%가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장이 시작되고 다우지수는 장 초반부터 110포인트가량 떨어지면서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WHO의 팬데믹 선언 소식이 전해지자 낙폭을 더욱 키웠고요. 지난달 12일 사상 최고치에서 20% 이상 떨어지면서 다우지수는 약세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됐습니다. 국내 증시도 역시 WHO의 팬데믹 공식 선언에 코스피가 1%대 급락세로 출발하면서 장중 187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시총상위 대부분의 종목들도 파란불을 켰고요. 704종목들이 장중에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교육주와 백신주, 마스크 관련주, 손소독제주,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도 정말 놀랐는데 10시 30분경에는 1850선대마저 무너지고 1840선대까지 후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전 10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TV 연설이 있었죠. 하지만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원론적인 이야기로 그치면서 실망감을 키웠고요. 일각에서는 너무 미흡하고 늦은 감이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성명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지는 못했습니다.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그럼 오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미디어젠입니다. 지난 10일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콜센터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8일이었는데요. A씨는 지난 6일 발열 등의 증상을 느끼면서 지난 7일 서울 은평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A씨보다 더 일찍 증상이 나타난 직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구로구 콜센터 감염자 수는 90명이라는 기사를 봤었는데요. 오늘 10시 반을 기준으로 100명이 넘어섰다는 기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이렇게 대규모 집단 감염이 된 사태는 처음인데요. 더 우려되는 것은 이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이용한 대중교통수단이나 각종 모임 등에 노출된 불특정 다수에 어느 정도 전파가 됐는지 가늠할 수 없다라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콜센터에서 이렇게 대규모 집단 감염이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열악한 근무 여건을 꼽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하기,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지만요. 사실상 특정한 근무 여건에서는 이런 캠페인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이 콜센터에서 일하는 일부 직원들은 이달 4일부터 의심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출근을 하고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구로구 콜센터 직원들은 오랜 시간 통화를 하면서 고객과 이야기를 해야 했기 때문에 콜센터 업무를 볼 때 마스크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1m도 채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담당원들은 밀집시켜서 근무하도록 해서 감염의 위험이 더욱 높아진 거죠.
그럼에도 콜센터 직원이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이유는요. 개인정보 노출 위험과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없는 직원들, 그리고 의무적으로 통화를 녹음하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지만 재택근무를 할 경우 녹음이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국의 수많은 콜센터 업체들은 비상에 걸렸는데요. 통신사 3사는 재택근무를 실시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재택근무에 따라 수많은 콜센터 업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이 바로 미디어젠입니다. 미디어젠은 음성 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지능적 대화 처리 기술 등 음성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약 150여 개의 콜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고객사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미디어젠은 콜센터에 저장된 음성을 텍스트로 전하는 이후에 딥러닝을 통해 분석을 하고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고객의 간단한 음성 질문을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하나캐피탈 음성 분석 시스템 구축, 그리고 신세계 TV 쇼핑 스마트 컨택센터 구축 사업 등의 경쟁력 있는 업무 성과를 가지고 있는 만큼 오늘 어제부터 미디어젠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오늘 최고 18%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KTCS 역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동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오늘 증시가 많이 빠진 이유는요. 아무래도 서울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우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2차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휴마시스입니다. 휴마시스가 15분 내로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있는 면역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휴마시스 기업 소개를 간략히 하자면요. 인플루엔자와 댕기열, 그리고 에이즈 등의 전염성 진단키트와 관련한 마커를 보유하고 있는 진단키트 전문 회사인데요. 이미 80여 개국 국가에 60여 개 제품을 수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제 휴마시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진단키트의 수출용 허가를 신청하고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진단키트는 한 방울 정도의 혈액만 있으면 검사가 가능해서 자가격리자나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에 유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진단키트가 특별한 점은 바로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키트가 유전자 진단 방식이라면 휴마시스가 개발한 키트는 면역 진단 방식의 키트라는 점인데요. 인체가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으면 이에 대응하는 항체를 생성하는데 이 항체를 진단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허가가 나면 유럽 체외 진단시약 인증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지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SNS에는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환자를 그만큼 빠르게 찾아내고 있다라고. 전국에서 봉사해주시는 많은 분들과 의료진분들, 그리고 빠르게 진단키트와 백신을 만들어내는 많은 기업들, 정말 많은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은 미디어젠과 휴마시스 소식으로 데일리아 이슈 마무리하겠습니다.